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21만원입니다. 4월의 첫째 날인데요. 양심도 없죠, 정말. 첫날은 좀 벌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2만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늘도 속에서 많이 상했습니다. 돈 잃는 날은 무조건 속상합니다, 진짜. 근데 어리버리하다 그래야 되나요? 정신도 못 차리고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거 손실이 12만 원으로 된 거는 가지고 있었던 한국 가구 얘가 지금 올라갔어요. 오늘 한 3% 올랐죠. 이 종목을 제가 25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3% 오르면 7만 5천 원, 7만 원, 8만 원 정도. 이 종목 한 8만원 플러스 나가지고 그나마 손실을 많이 줄인 겁니다. 이 종목 아니었으면 오늘 20만원 넘게 손해날 뻔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이렇게 돼버렸는데 오늘 매매하는 것마다 다 깨졌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난밤에 미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뭐죠? 무슨 비축류 옆에 무슨 단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비축류를 하루 100만 배럴씩 해서 6개월 동안 아주 많은 양이랍니다. 이게 풀겠다, 국제유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98달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푼다 그러니까 석유 공급이 많이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재성 뉴스인데 증시가 하락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할 때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어요.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악재로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줄 거는 자리가 지난번 저항대였으니까요. 저항대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새로운 어떤 악재가 없다면 지금 줄 거는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지선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그런 의미. 근데 지지 받고 나서 바로 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오늘 제가 줄 거 넣고 아침 방송할 때 줄 하나 껐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깨지 않고 지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하긴 했지만 딱 적당히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봉으로 보시면 5분봉입니다.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누르다가 다시 들어올려가지고 거의 쭉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한 490억, 한 5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서요. 이건 최근에 어제도 1300억 정도 매수하고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나온 뉴스 가지고 미정시 하락분 가지고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샀던 이 부분을 손실보고 던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한 500억 정도만 매도를 해가지고 유지를 했고, 그 다음 계속 하락 압력이 높았던 부분은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거래소를 한 7,800억, 그 다음 코스닥을 1,1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로 해가지고 조금 아래쪽으로 눌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기관은 국내 주가에 대해서 별로 애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오로지 그냥 수수료 챙기는 쪽에만 집중해가지고 자기들 돈도 아니죠. 고객들 유치했는 돈 가지고 저 맘대로 그냥 막 갖다가 던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증권사 쪽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암적인 존재다. 기관만 다 없어지면 대한민국 증시는 엄청나게 전망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바뀔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개관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기관이라 안 그러고 개관이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를 망쳐놓은 주범이다. 갑자기 화가 막 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종목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침에 드림 시큐리티는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안 관련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어제 매수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지금 한 8% 정도 빠져버렸죠. 그리고 코이버 빠지니까 드림 시큐리티도 같이 빠집니다. 많이 안 올랐지만 대장주가 뒤로 밀리면 원래 3등주는 더 빨리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시초가에 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XM은 한 40만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빠지진 않았는데 XM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100만원 가지고 있었으면 홀딩 했을 건데 한 40만원 밖에 안 돼가지고 이것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이 종목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하락하는 날은 종류가 많으면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그냥 정리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T플렉스는 아침에 제가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T플렉스 부분은 왜 정리했냐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신기계가 상한가 들어갔다 풀리다 해서 한 플러스 7% 정도에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한 뉴스가 시간의 거래 때 원전 관련 뉴스가 나와가지고 떴는데 문제는 그 뉴스가 뭐 탁월하게 호재성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이건 호재성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강해가지고 한신기계가 원전 관련해서 대장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한신기계가 대장이라고 가지고 있다가 많이 올랐지만 이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떴는데 이 상황에서 횡보나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조정도 안 받고 계속 밀어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하다. 그래서 상황만 맞춰진다면 급등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거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날 아침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이 정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아마 목요일이었던 걸로 아니죠. 수목금 수요일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버렸는데 그날 높이 떴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강하게 시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세 주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갭으로 떴다가 대장주로 갭 떴다가 끌어올리려고 여기서부터 열심히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이 뉴스가 위로 끌어올리기 정도의 어떤 재료는 아니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밀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더 밀리죠. 보성바이오텍은 그 전에 한신기계 이전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원조 대장이죠. 그래서 가려고 그러다가 뒤로 밀려가 보합이었고 나머지는 하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T플렉스가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가 지금 이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끌어올립니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용으로 미수로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계속 팔아야 되는 그런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얘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밀렸는데 이게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신용으로 막 빚내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 끌어올리진 않죠. 끌어올려주면 그냥 다 팔아먹을 거고 이익 실현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눌러가지고 털어먹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세력이라도 이거 끌어올리면 여기 물려있던 미수 풀배팅 쳐갖고 빚으로 사갖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올리면은 이익 실현해갖고 다 팔아먹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밑으로 누르고 있으면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못 버티고 던집니다. 이거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 올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자체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신용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일단 팔아버렸습니다. 원전 대마도 오늘 좀 죽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버렸다. 종목이 나빠서 판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팔아버렸고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관련해서는 한국 가구가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한 종목만 가지고 있자 해서 정리했었고, 그 다음 소프트센이라는 종목도 이게 플랫폼 관련해서 좋다고 봤는데 계속 밀리길래 이건 제가 당한 것 같아요. 소프트센이 이런 게 진짜 좀 상당히 억울합니다.
이거 빠질 이 정도 내려오고 나서 여기를 지킬 줄 알았어요. 지킬 줄 알았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가 버리길래 손절해 버렸는데요. 이걸 돌려갖고 다시 들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손절한 게 실수였다 이렇게 돼 버렸죠. 다시 말아 올려 버렸기 때문에. 근데 팔았는데 다시 또 살리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이 종목은 원명적으로 나하고 안 맞구나. 적어도 오늘 밀리지 않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한 이 정도 선만 지켜줬으면 여기서 안 깨고 그냥 지켜줬더라면 그냥 가져갔을 건데 이거 깨고 내려가는 바람에 정리해버렸는데요. 털어먹고 다시 들어올려 버렸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했던 했던 간에 한번 이렇게 손실 봐버린 종목은 다음에 잡아도 심리적으로 좀 쫓기기 때문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했고 오늘 제가 좀 중간중간 손실 났던 부분이 뭐냐면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 맨 먼저 제가 도전했던 게 수산업 관련한 종목들 한성기업하고 동원수산 CJ시푸드 사주시푸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종목을 노렸던 이유는 이건 이제 제가 좀 앞서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 식량 사태가 심해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이런 걸로 해서 식량 관련해서 미래생명자원 들어가려니까 이건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해버려 가지고 이게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손바뀜이 일어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올리더라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안 들어갔고 그 대신에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이 강했던 동원수산이 거의 대장격이었죠. 강하게 올라갔던 이 종목 쪽에 한번 노려보자 이러다가 개인적으로 사주시푸드가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한다 그럴 때 강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이게 대장도 아닌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지금 가장 그겁니다. 하루 종일 거의 5분봉인데 뭐 하루 종일 횡보했는데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샀다 팔았다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수료만 날리고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들어갔었고요. 아마 이게 못 끌어올렸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오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못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 이건 진짜 이것도 제가 좀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움직였는데 이게 두 가지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한령 관련한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한한령 한다고 해서 당장 화장품이 많이 쓰일까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좀 살짝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처음에 왜 선뜻 못 들어갔냐면 얘 움직였을 때 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관망을 했느냐 하면 한한령이 풀린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꺾였다는 느낌이 들죠. 30만 명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진자가 내려올 것이라는 이 예상이 되는데 중국 쪽에는 지금 아직까지 장담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머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중국의 화장품 쪽은 아직 좀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안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거의 뭐 많이 올라갔었어요. 상한가 수준 거기까지 갔다가 한 26%, 27%까지 갔다가 지금 뒤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시세를 형성해 버렸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뉴스가 국내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이런 쪽의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럽 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 꺾여갖고 한 10만 명 밑으로 내려가면 봉쇄 조치 해제 이렇게 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끼더라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뭐 해제한다 이런 식의 뉴스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마스크 풀면 대부분 다 화장을 많이 하겠죠. 이제까지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대부분 다 심리적인 겁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차한불이 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대장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그냥 확 당겨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들어가기는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들어갔더라도 손절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면 쭉 끌어내리니까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팔고 나면 또 올라갔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잡으면 다시 눌렀다가 또 확 당겨 올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봤냐면 이차한불이 이거 보시면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유동 물량이 40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가 뜨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잡아먹어버리고 나면 살려 그랬을 때 물량이 없으니까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부채 비율 유보율도 상당히 좋아요. 부채가 거의 없죠 지금.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회사가 탄탄한데 실적 보시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뭐 아주 뭐 나쁘다고 그렇게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그 투자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나면 그동안 외출을 많이 못 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러면서 화장을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럼 화장품 안 쓰고 있다가 쓰려면 많은 이제 구매가 일어난다. 이러면 이제 화장품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제 확 땡겨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따라간 게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은 그 한국 화장품 계열에서 무슨 제조하는 이쪽이라 얘는 빼고 한국 화장품 보시면 한 7% 정도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실적 보시면 마이너스거든요. 뭐 부채 비율 유보율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도 올라갑니다 강하게. 그리고 코리아나 보시면 오히려 코리아나가 실적이 조금 더 나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 한국 화장품보다는. 어쨌거나 이 종목들이, 얘는 유동 주식수도 많은데 한국 화장품보다 개인적으로 보다면 한국 화장품이 좋은 것 같은데, 코리아나가 좀 가볍게 움직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저는 뭘 봤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게 본 건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외국인 매매도 별로 없죠. 이 종목 보시면은 유동 물량이 600만 주니까 얘도 유동 그 주식수가 별로 없는 상태고, 부채 비율 유보를 보시면 꽤 괜찮게 있단 말이에요. 괜찮고, 실적이 다른 화장품주보다는 아주 뛰어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회사가 적자 보고 있고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200억씩이나 그 전해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실적적인 면에서는 저는 이 종목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차한벌보다 비교해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서 이차한벌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차한벌이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올리니까 얘가 대장이 돼버린 거고, 뒤에 따라가려고 하다가 얘가 못 따라 올라간 겁니다. 이건 아마도 대충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실적 있는 거 따지기 때문에 얘를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잡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차한벌로 확 몰려갑니다. 단단한 사람들은. 왜냐면 얘가 강하니까. 쫙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몰려버리죠. 거래량 터지면서 몰리죠.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를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를 대장인 줄 알고 샀다가 아침에 출발할 때 먼저 올라갔었어요. 얘가 쭉 밀어 올렸잖아요. 얘가 꾸준하게 밀어 올렸고, 2차 한 번은 유동 물량이 작다 보니까 확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보시면 별로 못 올라가고 횡보하는 식으로 가다가 땡겨 올릴 때 그냥 확 땡겨 올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실제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먼저 출발해 올라가고 있었는데 대장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대장으로 확 올라가니까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차 한불이 대장이다.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 아침에 샀던 사람들이 이 대장 잘못 잡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대장 아니네 그러고 그 다음에 얘를 털고 이차 한물로 옮겨갔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대장으로 가자 그러고 샀던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차 한물이 대장인 것 같다 그러면 이 종목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가니까 얘는 못 올라가고 계속 눌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차 한물이 대장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대장이라고 시장이 모두 인정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추구도는 이 종목이 대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주봉 올라온 거 보시면 아직까지 올라갈 공간이 많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20만 명대, 10만 명대 이렇게 줄어들어서 오미크론이 끝났다는 느낌이 주어진다면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해제 이런 뉴스 나오면 이제 또 급등하겠죠. 그래서 방역 규제 완화 이런 뉴스 나오면 이제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확진자 줄어들면 화장품 노려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월봉으로 보면 만약 그런 상황으로 오미크론이 끝나는 쪽으로 가면 쭉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차 한번 볼까요? 2차 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출발했고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얘를 잡자 해가지고, 말이 되게 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를 한 2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신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정리해버렸으니까 손절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 한국 가구가 대장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투자 유의 지정 걸려 있거든요. 그럼 투자 유의 지정 걸려 있으면, 이 아직까지 뉴스는 안 나왔지만, 만약 단일가 매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단타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확 끌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거의 5분봉인데요. 계속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 그냥 종가 때 쭉 끌어올려가 갭으로 뛰어갖고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이거 이제 난감하잖아요. 왜냐면 투자 유의 지정 걸려 있는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단일가 매매 공시가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그거 뜰 줄 알고 시간에 걸려서 한 1.2% 정도 하락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단일가 지정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네 그러고 이제 오늘 거래가 됐고, 이제 이 정도 되면 걸리겠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아직 안 걸렸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가지고 좌우지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일가 지정되더라도 강한 종목은 단일가 지정되더라도 30분에 한 번씩 거래하면서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3일 동안 단일가 끝나고 나면 급등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오늘까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 유의 지정 걸리면 단일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릅니다. 막 눌러가지고 이 가격 위로 못 올라가게끔 이제 전문가들은 계산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격 위로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이다 그러면 이 가격 위로 못 올라가게 계속 매도해가지고 물량 던져갖고 아래쪽에서 끝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제 방송할 때 꼭 이렇게 얘기했죠. 매수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못 누르고 그냥 튀겨 올라가 버리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에 보시면 갑자기 매수세가 막 달라붙어갖고 세력들이 누를 턴도 없이 그냥 올라가서 끝나버렸거든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제 추격 매수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무슨 대단한 뉴스가 있는갑다 싶어서 미수 풀배팅 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일가 지정 걸리면 이 단타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려고 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종가에 매도 잔량이 많았었고 시간에 거리에서 보시면 약간 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반드시 맞다는 게 아니고, 제 경험상 봤을 때 이렇게 투자 유의 지정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하면 좀 조짐이 있었죠.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떴다가 안 밀리고 이 자리를 버티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목 보시면 제가 잡았던 덕신하우징 뒤로 여기서부터 밀려가지고 하락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 다른 종목들 대부분 다 꺾입니다. 재건축 관련들이 꺾이는데 NX도 갭으로 떴다가 뒤로 밀려서 아래로 빠지죠. 근데 한국 가구는 보시면 갭으로 떴다가 밀렸는데 밑으로 여기서 안 빠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되게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한신기계 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자꾸 말을 붙이는 이유는 혹시나 제 이야기 듣고 혹해가고 샀다가 방향이 잘못돼갖고 손실이 일어나면 억수로 제가 미안하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신기계 때 보시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때 보시면 자 상한가 뜨고 나서 이 정도 뜨면 그 다음날 떠가지고 대충 물량 수확하기 위해서 밑으로 누르거나 횡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위로 쭉쭉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팔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주 강하다. 역으로.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강하게 뜨고 나면 내려오면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이 정도 뜨면. 내려와갖고 가격이 사질 때, 대충 이 앞에 있는 이 지지선쯤에 여기다 선 하나 딱 꺼놓고, 왜냐면 앞쪽에 저항대니까 요 정도 내려가면 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반 정도 내려왔다. 이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 내려와 버렸다.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갔는데 한 3분의 2가 내려와 버렸다.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털어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올라갔는데 이만큼 내려왔다. 이 종목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강하게 올라갔는데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간다. 이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뉴스가 이 원전 테마기 때문에 그래요.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얘가 대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두 번 시세 반출 부출이 나왔기 때문에 5천원짜리 여기서 4천원 것도 치면은 지금 9천원 넘어갔으니까 2배 이상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이 정도 가버리면 다음에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한국 가구가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문제 이 봉이 갭으로 떠갖고 원봉 나와버리니까 아까하고 좀 달라 보이지만 이 봉을 그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 원봉 말고 갭 안 뜨고 그냥 여기서 해갖고 상한가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끝났다고 치면 한신기계하고 비슷하잖아요. 단위 투자 유의 지점 걸렸는데도 안 내려오고 지금 위로 조금 밀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물론 약간 꼬리 달고 내렸다 올렸다 할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호재성 뉴스가 재건축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날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앞쪽 고점 부분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매물을 다 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물 소화는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지? 다들 알지 싶은데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위치가 여기서 주봉상으로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는 요 줄 위에서 찾는 사람은 여기 있는 요 사람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요 사람, 그 다음 여기 있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최근에 여기 있는 사람, 요 정도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이익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익 보고 있고 소수의 사람은 손실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안 팝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자꾸 올라가면 따라 들어옵니다. 놓쳤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되게 아까울 거예요. 왜냐면 분봉으로 봤을 때 하루 종일 계속 눌러가지고 내려오면 잡으려고 쭉 내려오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쭉 당겨서 가버리면 하다가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잡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정도 오면 좋다고 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내려올 거란 얘기죠. 자, 시간의 산일가에서 지금 상승해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심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 재료가 문제는 뉴스는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냥 심리상으로 봤을 때 5분봉으로 봤을 때 하루 종일 눌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손절했을 겁니다. 대부분이. 저는 아예 이 종목은 안 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가져간다는 생각 끝까지 승부 보겠다는 생각 놔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눌리면 손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한 사람들은. 자, 손절 다 시켜놓고 나서 마지막에 확 당겨 올리면 팔았는데 뜨면 하고 다시 잡으려고 그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려오면 잡으려고 이제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사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쭉 올라가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심리적으로 되게 아깝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내려와서 손실나는 그거보다 팔았는데 올라가는 종목 쳐다볼 때가 더 가슴 아픕니다. 이거 엄청나게 아깝겠죠. 이 지금 여기서부터 한 2% 빠져 있다가 2%에서 손절했는데 플러스 3%로 끝나버리면 5% 플러스 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한다는 얘기죠. 와, 저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대부분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판다는 얘기죠. 이 뭔가 있는갑다 생각하고 안 팝니다. 저도 아예 안 팔죠. 근데 놓친 사람들은 진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시간에도 안 빠지니까 이제는 살려는 사람이 더 급해지는 거죠. 그럼 자꾸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장난질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일단은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투자 유의 지정 단일가 지정 걸리더라도 단일가 30분마다 몇 되는 단일가 지정 걸리더라도 계속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딱 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고 가면 한참 강하게 시세가 한번 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 가구는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얘를 또 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왜냐면 단일가 지정될 것 같은데 여기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더 잡을까 말까 하다가 이게 단일가 지정될 것 같아서 안 끌어올릴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추가하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쭉 올라가 버리니까 사지도 못하고 그냥 에이 뭐 이 정도에 만족하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 안 들어가고 뭘 들어갔냐면 재건축 관련해서 다른 종목을 사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덕신하우징을 다시 샀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여기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팔았는 가격에 다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괜한 짓 했죠 이거도. 자우징은 어쨌거나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잡았는데 뒤로 밀려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건 한번 볼까요? 시간에 걸려서 지금 올라가죠. 이건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종가 때 얘는 뒤로 떨어져 버렸고요. 덕신하우징은 아래로 떨어졌는데 한국가구는 위로 떠서 끝나버렸거든요. 얘가 대장격이니까 대장이 위로 올라갔는데 덕신하우징은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끌어올리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여기 떨어지고 나서 딱 쳐다보면 이제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315원이면 한번 볼까요? 제 매수가보다 더 위에네요. 요거는 좀 일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상황 봐서 5만원. 요거 보고 팔긴 좀 그렇다. 요건 일단 이왕 잡았으니까 요건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가구가 대장이라고 치고요. 분석해 봐야 되겠네요. NX도 올라가네요. 재건축 관련한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선하우징도 올라가고 이건홀딩스 올라가고 얘는 아니고 이건 용산공원이니까 아니고 일성건설 아니고 얘도 아니고 범양건영 아니고 웹스도 아니고 위나이텍도 아니고 이것만 움직이네요. 한국가구하고 NX 얘도 가구 계통이잖아요. NX하고 덕신하우징은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위나이텍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이건 아마도 덕신하우징은 마지막에 목걸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거는 NX하고 한국가구하고 얘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강하고요. 덕신하우징은 아닌데 얘가 지금 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재건축 관련해서 어떤 재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장 끝나고 나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네. 현재로서 가장 강한 거는 한국가구하고 NX인데요. NX가 되게 강한 이유는 한국가구가 지금 투자유의 지정 걸렸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NX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국가구를 좋아하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4시 20분 다 돼가는데 이 단일가 지정 이 정도만 끝나주면 상당히 양호하죠. 재건축 관련한 종목들이 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면 어제 강했던 원전 관련주는 그 뉴스가 그렇게 큰 재료가 아니었다. 인수위원팀에서 뭐 윤석열 당선인한테 뭐 원전을 앞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보고를 했다 이러는데 수출하도록 한다고 해서 수출이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뭐 돈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서 밀렸고요. 이 밀려버리면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이 수천절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까지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고 이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는 4%는 올라가 버렸네요. 이거 NX가 상한가 들어갔네 그러면? 아니네. 상한가 들어가네요. NX가 가장 강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냐면 이 한국가구가 대장으로 보는데 이건 투자 유지점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NX가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덕신하우징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잘하면 오늘 손실 본 거를 많이 할 수도 잠깐만요. 제가 12만원 손실 봤죠. 요거 6% 올라가면은 팔면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본전이 4월 1일에 났어요. 요거 좀 더 올라가면 정리하도록 정리를 할까요? 고민되는데요, 이거는. 이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첫날인데 손실로 마감하니까 지금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갭으로 떠도 좋긴 하겠지만 현재 올라가는 게 NX가 지금 중심이고 한국 가구가 뒤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고요. 다른 쪽은 지금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건설 쪽은 이제 뒤늦게 반응이 살짝 옵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이건홀딩스까지 반응이 오네요. 요게 지금 거의 그 같은 파트를 보시면 돼요. 자연환경하고 요거는 저 공원 조성이니까 아니고 방송 지금 시간 길어지는데 일단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 재건축 관련해 갖고 지금 2차로 움직이는 게 지금 제가 한국 가구를 대장으로 보고 지금 계속 그 추격하고 있었는데 얘가 투자 유익 걸려서 아마 단일가 시정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그렇게 될 거 생각해서 NX가 가벼우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거의 상한가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한가 들어가면 이거 못 샀던 사람들이 다른 걸 또 사야 되니까 한국 가구 쪽이나 덕신 하우징 쪽, 그 다음에 이건홀딩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건홀딩스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구 뭐 창호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건 창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시간에서 지금 좀 강한 것 같고요. 갑자기 지금 그 일부 이익 실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상승한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시간에 다니까 지금 현재까지인데요. 움직였는 게 NX가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KCTC 이거는 물류 관련한 종목 움직였고, 다른 거는 뭐 덕신하우징 마찬가지 움직이고 있고, 대충 이런 정도로 한국 가구도 움직이고 있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잘 잡았다는 생각은 살짝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 덕신하우징은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이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오늘 첫날인데 손실로 끝나기 싫어가지고 제가 방송 끝나고 만약 팔게 되면 그 금이 손익에서 그 저걸 하겠습니다. 아까 방송할 때는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12만원 그랬는데 이거 시간에서 지금 6%만 오르면 플러스로 전환시키겠죠. 그래서 6% 정도만 올라준다면 팔고 그냥 한 종목 없다 생각하고 탁 틀고 오늘 수익 마감한다 이런 쪽으로 느낌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요. 흐름상을 봤을 때 특별한 새로운 악재가 없다면 방향은 상승 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말이 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말 상황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무슨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강한지.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갑자기 시간에서 강해지는 바람에 제가 지금 조금 머릿속이 되게 혼란한데요. 일단은 진짜 강한데요. X가 대충 이렇게 해서 방송 끝내놓고 지금 저도 단일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장고는 덕신하우징 매매하게 되면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은 팔아가지고 플러스로 전환시켜서 첫날은 손실 보는 게 좀 찜찜하니까요.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